안에서 어떤 신문 잘하고 왔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앞에 나오세요. 앞에 네, 이준석 당대표 소송 대리인단 대표인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신문한 내용은 주된 내용은 개정당헌의 효력에 대해서 채권자 저희들 측과 채무자 측의 공방이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2주 후 9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도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부분들이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는 9월 28일 날 이루어질 신문 때 이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채무자 측, 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에게 답변서를 좀 빨리 내달라. 오늘 이 사건도 답변서를 상대방이 이 사건 송달받은 지 한 열흘 가까이 되는데요. 답변서를 어제 오후 늦게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밤새도록 다 읽고 오늘 다 거기에 대해서 다 신문을 마쳤는데 다음 9월 28일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답변서를 성실히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송달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송달은 받고 있지 않으시고 또 소송 위임장에 본인의 도장은 찍으시고,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빨리 이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정시켜야 되니 송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받고 협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소송 지연을 계속하면서 의도하는 바는 지금 경찰 조사라든가 추가 윤리 징계라든가 등을 통해서 이 소송의 본질과 다른 방식의 어떤 목적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 사건의 본질에 성실하고 겸하게 집중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깥 소송 외적으로 바깥에서 지난 1차 인용 결정 난 이후에 재판부를 특정 지역 호남이다 라고 하는 망국적인 지역 비하 발언, 그리고 특정 이념 스쿨 출신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부인됐습니다만은 어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유력한 의원들께서 그런 철진한 이념 공세 내지는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매우 부적절한 언동이 계속되고 있고, 엊그제는 새로 취임하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법원 및 재판부를 상대로 선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거의 재판부에 대한 급박으로 들리는 발언까지 하고 계시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먼저 지켜야 할 집권 여당에서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지 마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에서 어떤 내용 쟁점으로 소명하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준석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그 호칭과 관련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따라서 그 인용 결정문이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작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 현재 당대표, 조금 더 양보한다면은 현 당대표 괄호해서 징계 기간 중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받겠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오늘 다툰 사항이 28일 날 신문할 4차 가처분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판단도 그때 이후에 같이 하겠다는 걸로 판단을 해주세요. 예, 재판장님께서 오늘 개정당헌의 효력에 대한 주된 쟁점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이다. 왜?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바로 당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을 찬탈하는 쿠데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 및 정당법상의 당원의 총회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 무효인 조항이고, 또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여서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한다. 나아가서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그러니까 배현진 등 최고위원이 사퇴했다는 행위는 이미 종결이 된 겁니다.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고 하고, 이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이 되었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채무자 측 대리인께서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을 좀 구분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사퇴 행위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부진정소급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오늘 신문에서 바로 잡혔고요. 또 채무자 대리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개정당헌을 국민의힘에서 적용한 적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신문한 건 개정당헌의 효력에 대한 신문인데, 개정당헌이 적용되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미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대리인께서는 개정당헌을 만들었을 뿐이지 아직 이것을 적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되물었고, 그랬더니 채무자 대리인께서 그것은 진술을 잘못했다고 본인의 진술을 취소하셨는데요. 이 점에서 보다시피 채무자 및 채무자 대리인의 이런 소송에 대한 그 준비나 소송 외적 주장이 얼마나 법적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고, 법정에 와서조차도 이런 가장 중요한 것조차 본인이 진술하고 바로 본인이 취소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재판장님께서 오늘 신문 내용과 28일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사건의 신문을 결국 같이 결론을 내고 같이 종결하겠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신문이 종결된 게 아니고 9월 28일 같은 시간으로 오늘 재판은 다시 속행됐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오늘 재판과 4차 가처분 재판을 다시 심리하고 그날 빨리 끝내자라는 게 재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그날 그 추가 선임된 비대위원들도 저희가 추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그날 같이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까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들 8분에 대한 송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의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2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고의로 송달 받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할 텐데 이건 역시도 송달을 안 받고 계속하면 재판이 안 끝나고 계속 공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재판장님께서는 송달을 받아라. 그리고 빨리 종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송달을 안 받고 고의적 지연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금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병합된 거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으로 보이고 앞에 앞선 2차 가처분 신청이랑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 주호영 종전 비대위원장께서 이의 신청한 사건, 그 부분은 오늘 본인들이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미 사퇴를 했는데 그렇지만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재판장님께서 그렇다면 판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8명의 비대위원 분들에 대해서 낸 2차 가처분 신청은 일단 송달도 안 받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별도로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사퇴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구질구질하게 이걸 끝까지 뭐 들고 가겠다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신청 취하해서 종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